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 가족상담의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 15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4과목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6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61번에서부터 7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문제 문항 번호와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문제 순서는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61번에서 75번 문제까지 뿐만 아니라 끝에까지 내용을 총평해 보면 상당히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연도에 나왔던 가족상담 문제와는 다르게 상당히 수월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공부하지 않았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을 보면 빤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수 보이는데 전반부 15문제보다 후반부 15문제에 그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상담은 상당히 어렵게 낸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 많잖아요. 가족상담의 이론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집요하게 지엽적으로 파고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관연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연도에 공개된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도 나오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어렵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61번에서 75번 문제까지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족은 체계다, 시스템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르탈람피 또는 여기 있는 대로 버터람피라고도 하는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베르탈람피가 됩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총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버트람피 또는 베르탈람피의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 맞습니다. 열린 체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개방 체계라 합니다. 네겐트로피가 낮다? 아닙니다. 네겐트로피적 성격이 있죠. 암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개역이었습니다. 개방 체계는 역엔트로피다. 이 역엔트로피가 바로 네겐트로피가 됩니다. 영어로 쓴다면 네겐트로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는 열린 체계, 개방 체계와 닫힌 체계, 폐쇄 체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체의 동귀결성, equifinality죠. 자, 동귀결성을 동등 결과성이라 했습니다. 동등 결과성. 자, 처음은 다르더라도 나중에는 한 가지로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등 결과성, 동귀결성이라 합니다. 유기체의 동귀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자, 이 동귀결성뿐만 아니라 뒤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다중결과성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61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62번 문제는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잘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의사소통 모델, 가족치료에서 의사소통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베이슨이 개발한 이론이다. 아닙니다.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너라는 학자가 있죠. 위너. 해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너라는 학자와 와이너라는 학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너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룹스라고 하는 피드백망이라고 하는 제어 체계가 있습니다. 자, 사이버네틱스는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드백망이 존재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망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제어 체계가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라고 말합니다. 정적 피드백은 우리가 긍정적 피드백이라 하죠. 일탈을 경감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탈이 부정적인 거죠. 경감시킨다 했으니 긍정적으로 바뀌었네요. 따라서 일탈의 경감은 바뀐 부분, 즉
교정과 수정이 일어나면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부정적 피드백 또는 부적 피드백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성은 이야기 치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했는데요. 항상성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 유래된 거죠. 일반 체계 이론에 항상성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베르탈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항상성은 역동적 균형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구속에 관한 이론이다. 사이버네틱스와 이중 구속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중 구속을 말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 베이슨이에요. 그래서 이중 구속,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이중 구속인데, 이중 구속은 베이슨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면은 의사, 소통, 그 다음에 피드백과 관련성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다. 1차 사이버네틱스는 초기 가족 치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 후기 가족 치료와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62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6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은 가족 규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규칙에서는 끊어요.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규칙, 우리가 이제 가족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데, 건강한 규칙은 이 개인과 가족 비교를 했잖아요. 이게 우선시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구 구성원,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에 달아드린 대로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건강한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해서 틀렸어요.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개인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 규칙은 끊어요. 의사소통 방식 등과 연관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것도 있겠죠. 가족의 정체성 구분은 가족을 지배하는 규칙에 근거합니다. 가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은 가족의 규칙에 따라서 근거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규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경직된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경직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의 정체성은 융통성 있는 가족이 될 것이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규칙을 가지고 있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나쁜 규칙이 있습니다. 나쁜 규칙은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인간의 외적 요소나 조건, 그건 뭐죠? 인간 외적 요소나 조건, 환경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규칙은 좋은 규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즉 인간은 구성원이 되죠. 가족 구성원과 그 다음에 외적 조건이 환경이라고 그랬죠. 네,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규칙, 중심이 되는 규칙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규칙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한 가족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게 뭐죠? 가족 구성원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또는 가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가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구성원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규칙이 건강한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심이 되는 규칙은 좋은 규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건강한 규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브롬펜 브레너인지 아시죠? 자, 브롬펜 브레너가 개발한 이론 맞고요. 인간 동그라미, 성장하면서 환경 동그라미, 역동적 관계, 그 뭐죠? 상호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 관계를 갖습니다. 외적 체계가 있습니다. 외적 체계는 발달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됩니까? 제가 그랬죠. 외부 체계, 외적 체계는
외부 체계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소속되어 있지 않다. 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외적 체계다 이렇게 말해요. 직접이 아닙니다. 거시 체계가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게 미시, 포함하고 있는 게 중간, 포함하고 있는 게 외부 체계죠. 그래서 거시 체계는 미시와 중간과 외적 체계를 뭐한다?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생태학적 전이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전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생태학적 전이의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이 전이는 자, 쉽게 말하면 옮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소속되어 있는 미시 체계를 한번 보면, 자, 미시 체계를 보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직장도 옮겨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가족도 우리 가족에 있다가 또 가정을 일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태학적 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례로 제가 미시 체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미시뿐만 아니라 중간 체계라든지 외부 체계라든지 시간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시 체계, 이런 것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정리가 됐고 답은 3번이죠. 외적 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64번 문제는 3번이 답이고요. 자,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는 가족 상담 과정에서 종결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자, 가족이 상담에 대한 동기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종결한 게 좋겠죠, 여러분? 가족원이 동기를 상실해버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상담을 통해 습득한 대처 방법이나 행동 양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습득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변화가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요. 변화가 나타났으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없다고 판단될 때는 종결을 고려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효과가 없는데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상담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종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종결에 대한 가족의 욕구가 있고요. 지속에 대한 상담자의 의지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존중돼야 될까요? 당연히 가족의 욕구죠. 상담자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걸 끌고 가는 것이 더 우선시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종결에 대한 가족의 욕구,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존중돼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게 존중돼야 되느냐? 종결에 대한 가족 욕구가 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답입니다. 6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6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6번 문제는 가족 상담 기술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리프레이밍, 재정의, 두 번째가 리라벨링, 재명명, 세 번째가 포지티브 커노테이션, 긍정적 의미 부여. 긍정적 의미 부여를 우리가 긍정 내포라고도 합니다. 긍정 내포라고도 합니다. 자, 재정의, 재명명, 긍정적 의미 부여. 마지막에는 이걸 세 가지를 다 넣네요.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재정의 할 때는 끊어요. 우리가 이제 재정의와 재명명을 동의어로 보거든요. 이렇게 동의어로 보는데 재정의와 재명명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 부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가족이 새로운 시각, 그 무슨 시각? 긍정적 시각이 되겠죠. 자, 긍정적 시각, 새로운 시각의 개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자, 그냥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소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해 줘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재명명은 부정적인 용어보다 무슨 용어를 써요? 긍정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건데 거기서 부정어만 계속 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재명명은. 긍정적 의미 부여는 포엠 모델에서 나왔다. 아니에요. 긍정적 의미 부여는 긍정 내포와 연관성이 있다.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쓰는 것이고요. 자, 여기 긍정 내포, 긍정적 의미 부여는 밀란 모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밀란 모형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재정의, 재명명, 긍정적 의미 부여는 문제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시각을 어떻게 바꿔줘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재정의, 재명명, 긍정적 의미 부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쯤은 하나 틀렸고요.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답이 됩니다. 66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67번 문제 들어갑니다. 67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67번 문제는 가족상담에 윤리가 나왔습니다. 윤리강령에 보면 이런 지문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상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이 이끌어요. 내담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상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걸 내담자에게 영향 주지 마라. 두 번째가 이제 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요. 내담자의 연령이라든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이 있음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담자에게 다양성이 있음을 존중해 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다양성 존중이 됩니다. 1번이 답이 돼요.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이중관계 금지죠. 이중관계 금지. 상담자, 내담자 관계 외에 다른 관계가 있는 거. 그걸 이중관계라 하는데 그것은 금지하는 거의 원칙이다. 6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6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후기 가족상담 이론적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후기 가족상담과 연관성 있는 걸 쭉 써드렸는데요. 자, 주관적인 견해를 중시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다. 2차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치료는 해결중심 가족치료, 해결중심 치료, 그 다음에 이야기치료,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여기에 협력 언어체계 모델, 협력 언어체계 모델. 협력 언어체계 모델에서 썼던 방법이 바로 반영팀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반영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놓으면 풀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알지 못한다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주관적인 견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들의.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태도가 상담자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와 체계론적 관점을 기초로 발전했다. 이거는 초기 가족치료입니다. 제가 판서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렸던 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네요. 자, 사회 구성주의는 나왔어요. 언어가 어떻게 세계와 신념을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언어는 바로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되겠죠. 주관적인 견해. 자, 가족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견해를 이야기하면 그게 언어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 언어가 어떻게 세계와 신념, 가치관을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 바로 주관적 견해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협력 언어체계 모델에서 안데르센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반영팀이라는 접근을 발전시켰습니다. 협력 언어체계 모델, 반영팀 접근 맞아요.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후기 가족상담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자, 68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답은 2번입니다. 초기 가족 상담과 후기 가족 상담의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분들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지문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68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포엔의 가족 상담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족 상담 모델이 주로 쭉 출제가 됐는데요. 자, 포엔의 가족 상담 하면은 다세대적 가족 치료죠. 다세대적 가족 치료가 됩니다. 다세대적 치료라고도 합니다. 옳은 것 찾기. 가계도 동그라미. 가계도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가계도 하면 누구죠? 포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2번부터 5번까지 지문 안 읽어도 가계도 포엔. 답이 나왔어요. 옳은 것 찾기잖아요. 옳은 것 찾기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찾기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나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핵가족 체계를 중심으로 가족 문제를 분석한다. 보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세대라고요. 그래서 3세대 이상입니다. 가계도도 3세대 이상을 그려라. 그래서 다세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자아분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아분화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상담의 목표는 자아분화의 향상이에요. 자아분화의 향상이고 그 다음에 탈삼각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담의 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아분화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사고한다. 수준이 낮으면 안 좋은 거예요.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자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사고합니다. 원가족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원가족과 단절됐어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 리가 없죠. 자아분화 수준이 낮게 됩니다. 원가족과 단절이 이루어지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성 획득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말과 자율성이란 말은 달라요, 여러분. 정서적인 단절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주어질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됐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9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0번 문제는 구조적 가족상담 나왔고요. 미, 누, 친입니다. 하위체계 강조했었죠. 자, 옳은 것은입니다. 개인의 하위체계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다. 중복될 수 있다. 자, 저로 말할까요? 저로 말하면 부부 하위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있거든요. 부모 자녀 하위체계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될 수 있고요. 부부 하위체계는 끊어요. 원가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부부 하위체계는 위에 있는 원가족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순환적 인과성 아닙니까? 순환적 인과성 받는다라고 해야 돼요. 체계는 하위체계와 하위체계 상호작용을 일어나기 때문에 순환적 인과성에 따라서 원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부모 자녀 하위체계는 위계가 없나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위협적이지 않아야 되죠. 건강한 부모 자녀 하위체계는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권위를 가지되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되 위협적이지 않아야 돼요. 위협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부모 하위체계와 부부 하위체계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자, 부모 하위체계가 있고 부부 하위체계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명확한 경계. 시작. 명확한 경계. 분리되지 않는다.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게 좋은데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게 좋은데 그것이 명확한 경계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가족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형제 자매 하위체계는 끊어요. 성, 역할, 권력 등에 따라 위계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형제 자매 하위체계 말 그대로 형제지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매지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형제와 자매가 같이 있을 수 있죠. 네, 자녀들 그룹을 보면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 거기에 따라 위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70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70번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70번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 하위체계에 대한 이론 설명이에요. 이론 설명. 그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1번 문제는 밀란 모델입니다. 밀란 모델은 전략적 가족 치료죠. 전략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전략적 치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밀란 모델이 시험에 좀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밀란 모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가족 게임입니다. 밀란 모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가족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 게임하고 아까 앞에서 제가 긍정내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긍정내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긍정적 의미 부여입니다. 긍정적 의미 부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례화 처방이 있습니다. 의례화 처방. 의례화 처방은 우리가 이제 의식기법이라고 합니다. 동의어. 의식기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변 처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해설에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거 꼭 알아놓으시고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세요. 자, 밀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모레노와 제닝스. 뭐죠 이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도라고 하는 소시오그램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소시오그램은 가족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 상담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집단 상담이 바로 모레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탈락이에요. 자, 규칙 유지를 위한 복잡한 상호작용. 어떠한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라고 봤죠? 가족 게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가족 게임 나왔네요. 밀란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목표는 증상을 중심으로 한 또 나와요. 가족 게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즉 규칙 유지를 위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가족 게임이 있는데 그 가족 게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밀란 모델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기법이 있습니다. 의식기법을 제가 뭐라 했죠? 의례화 처방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처방이란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처방 들어가면 밀란 모델이구나 정리하시고, 자, 가족 게임이 또 나왔어요. 가족 게임을 일정한 의식으로, 그래서 의식기법이라고 그래요. 의식기법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그 가족 게임을 뭐하게 한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족 게임은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에요. 어떠한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한다? 일정한 의식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의례적인 것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가족 게임을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식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71번 문제 밀란 모델, 전략적 가족치료 밀란 모델은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7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2번 문제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김인수, 드쉐이저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위니컷의 단기 가족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했는데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는 MRI, 정신건강연구소의 MRI의 단기가족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위니컷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 해설을 보시면 제가 이 해설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위니컷이라고 하는 학자는 대상관계 이론과 연관성 있는 학자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인지와 더불어 끊어요.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가 후기 가족 치료라고 보고 여기도 후기 가족 치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건 맞죠? 네. 그 다음에 인지입니다. 자, 인지는 사고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주관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관적인 사고, 그러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묻는 게 해결 중심 치료고요. 문제 중심으로부터 여기서 끊어야 돼요. 해결과 미래 가능성으로 치료적 초점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문제 중심이 아니라 여기 나왔네요. 해결 중심이에요. 해결을 초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지향성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입니다. 자,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의 대표적인 질문이 뭐죠? 네, 기적 질문이죠.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됐던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미래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담자가 전략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상담 목표를 세운다. 아예 다 가르쳐 줬어요. 자,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상담자가 어떻게 돼요?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치료가 바로 이제 상담자 주도로 상담자가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략적 치료가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옳은 것 찾았습니다. 옳은 것 말씀하세요.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72번 문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3번이 답이고 이제 7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3번 문제는 경험적 가족 상담입니다. 자, 경험적 가족 상담은 사티어, 휘테커 이런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강조한다, 중시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체험과 경험 같은 말인데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경험적 가족 상담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가족 특유의 갈등과 행동 양식에 맞는 또 나오네요.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든지 행동 양식에 맞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가족원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자존감이 나왔습니다. 자존감은 self-worth라고 하는 자기가치감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기가치감을 끌어올리는 자기가치감의 향상이 강조되는 게 여기 경험적 가족 상담이고요. 효과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어요. 의사소통의 무슨 성? 일치성.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자기가치감의 향상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경험적 가족 상담이고 그것의 상호 관련을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중에 휘테커가 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5번 가족의 역기능 현상을 제거하여 안정된 현재 상황에 머무르게 한다. 여러분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 가족 상담은 일종 성장 모델이거든요. 가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성장 모델이라고요. 따라서 안정된 현재 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기능적인 것을 제거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경험적 가족 상담과 맞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73번 문제 해결했고요. 7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4번 문제는 부부 상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문제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보세요. 끊어읽기 하시면서 원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끊어봐요. 부부를 위하여 제시하는 상담 목표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려해야죠. 원가족이 부부를 위해서 제시하는 목표나 가족 구성원이 부부를 위해서 제시하는 목표나 그것을 상담자는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 탈락입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끊어보세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자, 자녀의 발달 단계,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것을 거치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진전됐는가를 상담자가 파악해야 됩니다. 가계도, 동그라미, 가계도를 통하여 관계 내력을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네, 가계도를 통해서 부부관계의 내역이 어떻고 그러한 것들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네, 맞습니다. 부부가 변화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종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여러분,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 그런데 부부간에 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이 합의에 의한 종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네 가지가 모두 맞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부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한 종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74번 문제 해결했고요. 7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가족상담 이론가가 왼쪽에 세팅됐고요. 관련 기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런 문제 매번 출제됩니다. 매번. 그러니까 가족상담 치료하고 가족상담 모델하고 이 기법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연결한 것이니까 종류라도 쭉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민우친의 모방이 있습니다. 이 모방은 흉내내기라고 합니다.
흉내내기라고 합니다. 자, 해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흉내내기는 치료자가 가족의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모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데너스가 있습니다. 메데너스는 가장 위장기법이라고 했었죠. 네, 여기 맞고요. 자, 메데너스의 가장 기법 또는 뭐요? 위장기법 맞습니다. 자, 메데너스는 전략적 가족치료의 학자인데요. 여기 가장 기법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번을 봐주시면 이 기법은 가장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을 한다 이 말이죠. 가장 상황을 조성하고 반항심을 유발하는 대신에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저항을 우회시키는 기법이에요. 놀이를 하는 기법으로 가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저항감 이런 것들을 우회시키는 방법이 가장 기법, 위장 기법입니다. 자, 화이트는 이야기 치료의 학자입니다. 불변의 처방 들어가면 제가 앞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라 했어요. 전략적 치료에 누구죠? 밀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란과 연관성이 있어요. 화이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어트가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입니다. 인지행동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인지행동적 치료죠. 그래서 유관계약입니다. 자, 유관계약은 말 그대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인지, 행동적인 측면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유관계약도 제가 해설에 넣었는데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2번을 보면 유관계약이란 구성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계약입니다. 자,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구성원에게 우선 무조건 긍정적이며 보상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 변화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을, 협정을 맺는 것을 유관계약이라고 합니다.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치료, 원가족 3인군 치료 아시죠? 원가족 3인군 치료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원가족 3인군 도표에서 별, 클라이언트를 스타라고 표시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자, 사티어의 원가족 3인군 치료, 이것도 보시면 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담자가 원가족 3인군에서 학습한 역기능적 대처 방법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과 부모의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별성을 갖도록, 즉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원가족 3인군 치료를 할 때 3번에 보면 원가족 도표를 사용합니다. 가족원들이 공동으로 원가족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과 완성된 원가족 도표를 설명을 하고요. 재구조화하고 여기에서 역할극이라든지 가족 조각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면서 치료 기술을 병행하면서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가족 3인군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불변 처방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밀란 모형에서 썼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5번 문제까지 해결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도 몇 문제 있었을 겁니다. 뭐 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평범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후반부에는 이 사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례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어떤 모델의 어떤 개념들만 알면 모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